2028년쯤까지 갔을 때는 한 210억 달러 수준의 거대한 시장을 발전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참고로 스마트팜으로 상장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이 속도를 따라잡는 기업이 없다라는 게 사실 큰 문제예요.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메가 트렌드인 것 같아요. 기후 이상 현상, 그다음에 전쟁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곡물가가 추세적으로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한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5월달을 고점으로 찍고 다시 내려오긴 했으나, 사실 이 장기 추세를 본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약간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특히나 더 그럴 것 같은 게 지금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폭염이라고 해서 사실 또 밀이라든지 수확량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 식량 위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좀 부각받을 만한 주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최근에 인플레이션도 좀 심해지고 있고, 인력 부족도 있고, 뭐 기후에 대한 변화도 있고, 또 이거는 공통된 거지만 사실 점차적으로 도시로 사람들이 밀집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가시티가 등장하고 있고, 네네. 근데 거기 안에까지 식량을 배달해야 되다 보니까 유통에 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도시 가운데서 그러면 인위적으로 기후를 만들어서 식량을 생산할 수 없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사실 이런 측면 때문에 한국에서도 등장했었던 뭐 엔띵이라든가 여러 기업들이 있지만, 수직농업이라고 해서 하나의 시설 안에서 식물을 심고 식물을 재배하는 부분들 다 일어나는 분들에 대한 비즈니스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분들은 계속 성장할 걸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2028년쯤까지 갔을 때는 한 210억 달러 수준의 거대한 시장을 발전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 대해서 현재 대응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는 앱 하베스트라는 기업이고요. 참고로 스마트팜으로 상장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아, 스마트팜. 사실 이 스마트팜으로 상장한 앱 하베스트 외에 하나의 기업이 더 있었는데, 제가 이름이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는 거는 이 기업이 상장에 실패했거든요. 아, 상장을 시도했는데. 네, 상장을 시도했는데, 상장을 거쳤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사실 재무 건전성이나 회사의 운영 계획이 어느 정도는 구체화 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장이 주는 의미는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하베스트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기업이 2017년에 창업을 했고, 현재는 작년 1분기부터 이제 실제로 생산이 시작이 되었고, 좀 재밌게도 토마토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어요. 방울토마토 아니면 그냥 토마토요? 그냥 토마토. 제가 좀 놀랐던 게, 토마토를 미국이 상당히 많이 먹어요. 근데 웃긴 거는 저희가 밀처럼 자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토마토의 대부분은 멕시코에서 수입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뭐 이전 정부처럼 멕시코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토마토 가격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이 토마토를 우선 생산하기로 했고, 토마토를 켄터키주 쪽에서 대량으로 생산하면서 바로 매출을 내기 좀 시작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게 매출을 내다가 작년에 이제 상장을 스팍을 통해서 했었고,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기업이 좀 재밌는 포인트가, 창업자가 네. 농무업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요? 어디 전문? 개발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분이 국방부에서 그 일을 하는 약간 공무원 같은 분이셨는데, 마케팅 쪽을 좀 전공하셨고, 근데 이때 백악관 내에서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니까 백악관 에너지 일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를 이렇게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게 되면서, 이 시장 가능성 있다, 새로운 비즈니스에 가능성 있다고 나오게 돼요. 사실 그래서 이분이 되게 그런데 이쪽이 전문가 아닌데 어떻게 해서 저도 되게 갸우뚱했는데, 이분이 국방부에서 이렇기 때문에 엄청난 강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약간 네트워크라든지 로비 뭐 이런 쪽에 강한가요? 맞습니다. 네트워크가 워낙 강해서 이분이 그냥 혼자 창업을 했는데, 초기 창업자가 AO의 대표가 투자를 해줘요. 네. 초기 투자를. 사실 초기 투자는 대부분 돈을 날린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심지어 농업은 어떻게 이 농업 쪽의 스타트업의 특성상 우리가 씨를 뿌리더라도 파종을 하더라도 재배까지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투자까지 받은 거죠. 그래서 이런 CEO가 어떻게 보면 영업을 되게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초기에 투자를 빠르게 받아서 기업을 키우는 데 좀 성공했었고, 이후에는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도메인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CFO부터 CTO까지 전부 다 농업 쪽에서 일하시던 분들. 예를 들어 CFO 같은 경우는 델몬트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델몬트인데.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이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품 그 농업 쪽 이런 쪽은 사이클이 길기 때문에 재무제표 상에서도 부채가 사라지거나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게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또 사업 계획 예측하기도 복잡하고 이런 분들 감안해서 아예 그런 델몬트 그리고 이분이 델몬트 나와서 이제 식물성 육류기업 쪽 다니시던 분들 데리고 와서 CFO로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CTO는 이제 이런 농업 관련해서 로봇을 만드시는 스타트업을 그냥 먹어버려요. 인수를 해버리고 거기에 CTO를 데리고 와서 앉힙니다. 그렇게 앉히고 이제 토마토를 이제 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토마토만 봐서 사람들이 뭐가 이렇게 대단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중요했던 포인트가 토마토만을 생산하는 건 아닌 거라고 좀 바로 생각하신 것 같더라고요. 더군다나 농작물에 대한 로봇 담당했던 CTO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 농장을 경험했던 CTO도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농업을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농업 유통하고 농업에 관련된 작물들에 대해서 어떤 AI를 도입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면서 로드맵을 그리게 되고 사실 이게 되게 상장으로 이어지게 돼요. 굳이 상장을 하지 않아도 회사가 운영이 되는 문제가 없을 걸로 나왔었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어떤 로드맵을 갖고 상장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로드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장에서 떨어지지 않고 갈 수 있지 않아 싶은 것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그렇게 발표만으로 끝낸 게 아니라 실제 본인이 지금 켄터키주 운영하고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AI를 기반을 넣으면서 자동화를 하고 다른 스마트팜이 하지 않는 강점들 예를 들어서 뭐 수경의 기반으로 스마트 팜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 상업성을 인증하기 시작을 하면서 빠르게 현금 창출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매출을 내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까지만 봤을 때는 뭐 한 기업 상장했고 한 기업이 뭐 스마트폰의 수익력을 말했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 되게 중요하게 봤던 부분들은 그리고 이 기업이 현재 시점에서 사실 식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 하나는 이 회사의 로드맵이 되게 좋습니다. 실제로 2025년까지 미국에서 가장 큰 스마트팜을 만들겠다라는 그 발표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이게 뭐 2040년, 50년, 뭐 우리가 100년간의 기업 만들겠다 이렇게 믿지 않겠는데 실제 2025년까지의 이런 스마트팜 거대 농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현재 구축을 하고 있고 이 속도를 따라잡는 기업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완전히 그냥 선구자네요, 그냥. 네. 근데 이제 중요한 토마토 시장에 대해서 진출을 해서 매출을 내고 있고 미국에서 안정되게 상장된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현금에 대한 지원 능력이나 그렇죠. 특히나 이런 농업 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매출을 보는 기간이 긴다는 의미는 사실 현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캐시 싸움이 되게 어렵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 선두자 입장에서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또 미국 시장에서 어떤 장악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그 이 시장을 바탕으로 유럽을 나가거나 아시아를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한국도 투자하고 여러 군데서 투자하고 있지만은 실제 이렇게 매출을 내서 상장까지 간 기업이 거의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에바베스트에 대해서는 뭐 한국에서만 시작했다고 하면은 글로벌 시장에 대한 영향을 볼 수 있다고 하겠지만 미국에서 안정적인 작물을 가지고 프로덕트 마켓핏을 갖고 성장을 시작하고 상장까지 해서 기업에 대한 어떤 안정성 등의 부분들을 검증을 받았던 측면들 때문에 저는 이 기업을 이러한 식량 위기에서 더 도드라질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판단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막 TV를 보니까 막 특집에서 다루는 그런 TV를 보니까 그냥 뭐 차량 안에서 그냥 말씀하신 수경 재배 그냥 빗만 싸줘가지고 토양 없이 막 그렇게 막 재배를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활용 방안이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화성에 가가지고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해가지고 확실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잘 나오고 뭐 그로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사실 돈이 안 몰릴 수가 없겠네요, 진짜. 그렇죠. 이게 정말로 저는 수경이라고 해서 이런 스마트팜이 뭐 그냥 말씀하셨던 것처럼 놓고 심으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농작물이 자라야 하는 그 시점에 맞는 기후, 최적의 기후를 찾아내야 되고, 근데 그 기후의 조건이 뭐 물에 대한 수분일 수도 있고, 얼마나 이 깊이, 흙이 들어가 있는 걸 수도 있고, 바람, 온도 이런 것도 다 있는 걸 감안한다고 하면은, 이거를 그 실내에서 모든 걸 구현한다고 하면은, 각각의 단계에 맞춰서 각각의 작물에 대해서 그 조건을 맞춰 나가면서, 그리고 이거에 대한 지식이 갖춰줘야지 사업상으로 예측을 하고, 그리고 발주를 수주폰을 매출을 낼 때도 설명이 가능해지는 구조로 가게 되거든요. 이게 우스갯소리로 그냥 가볍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정말 쌀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도
우리가 통상 1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후발주자가 온다고 해도 그러네요. 이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모를까 이 절대적인 시간의 텀을 갖고 비즈니스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그러네요. 돼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했을 때는 선구자가 갖고 있는 사실 그 메리트가 상당히 큰 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정말 수십 년 동안 그 하나의 작물만 재배한 농부랑 AI랑 또 이제 그런 뭐 재배 경쟁을 했는데 AI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그런 수많은 데이터라든지 경우의 수 이런 걸 학습을 한 다음에 최적의 상태로 이제 기른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따라오기가 힘들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말씀하시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비단 농업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이렇게 이런 엔지니어링 쪽 어떤 패턴 그리고 순서를 정형화시킬 수 있는 데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게 사실 단순화시켜서 반복만 해야 되는 기술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AI가 무조건 따라잡을 수 있는 상황이 좀 되어 있습니다. 뭐 그래서 더더욱 창의적인 업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농업 쪽에 대해서는 이런 어느 시점에 잘 자라야 한다나 정말 그 시점의 데이터 수치만 알 수 있다고 하면은 사실 사람이 따라가기 쉽지가 않게 되죠. 아무튼 간에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 10년, 20년을 보고 꾸준히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모니터링 잘 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사실 또 이런 기업들은 이런 규모, 이런 작은 규모의 기업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인 게 사실 그냥 망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런 기업들이 이런 기업은 혹시 안 좋다 하더라도 그냥 대마불사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 그냥 부동의 1위니까 계속해서 자금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요? 그냥. 말씀하셨던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원도 있고 사실 이러한 테크 기업의 특징이기도 하지만은 기술에서는 독보적인 부분을 갖고 있다고 하면 사실 인수합병을 통해서 그 기업이 생존한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저는 더더욱 특히 이게 하나의 작물을 잘 잡아서 매출을 내면서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주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작물에 있어서는 이후에는 일정한 어느 정도 안정된 수요, 공급이 예측이 된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 그걸 더 인수해서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이 나타날 수도 있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최근같이 이제 어떤 식물을 무기로 식량을 이제 무기나 자원으로 삼는 형태가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수요 대비 많이 먹는데 자급이 되지 않은 토마토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충분히 이 기업에 대해서는 뭐 기술적이든 자금적 지원이 사실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더더욱 저는 이 기업을 좋게 보는 편입니다. 사실 양자 컴퓨터, 아이온큐 이런 거는 사실 그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될까? 약간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기업은 사실 테크 기업이긴 하지만 확실히 우리가 이제 눈에 보고 필요하고 먹는 그런 농작물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이 뭐 약간 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메리트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말씀하신 게 저는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 게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어디다 쓸지 모르면은 그 기술은 의미가 없는 편입니다. 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칼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칼을 사실 좋은 뜻으로 쓰면은 정말 많은 적용을 할 수 있고 근데 좋지 못한 문제라면 정말 안 좋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둘 다 모르는 경우면은 이 칼은 의미가 아예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양자역학이 같은 것도 뭐 물론 뭐 물류 최적화라든가 이런 어느 정도는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뭐 에어버스 같은 경우에 대해서 어떤 항공기를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상황이면 가치가 있지 이런 문제를 사실 못 찾으면 가치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온큐도 매번 실적을 발표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어떤 고객을 확보했고 어떤 문제, 어떤 산업을 진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실적보다 더 중요한 거죠.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업은 당장 우리 의식주에 와닿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이런 의식주에 와닿는 부분들은 사실 너무 활용처가 뚜렷하기 때문에 경쟁사가 많을 수도 있지만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식량은 한번 사람들이 사 먹거나 한번 이제 그걸 쓰기 시작하면 쉽게 바꾸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뭐 옛날에 40년 전에 먹었던 새우깡 지금도 그대로 먹는 것처럼. 그렇죠. 네. 뭐 점유율이 뜰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는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극복을 해나가는 형태이고요. 근데 그런 측면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저도 더 사실 이런 사용성 봤을 때는 앱하비스트가 더 뚜렷하고 전망이 더 좋다고 볼 수도 있는 건 있죠. 네. 오늘 나오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2016년에 그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신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우리 세대는 역사상 최초로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세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한마디에 투자를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아마도 지금 시점에 이제 투자에 속된 말로 물려서 되게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물렸을지라도 투자를 시작하려고 했던 그 마음과 용기는 저희 모두 다들 어떻게 보면
박수치고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시점에 어떻게 좌절한다기보다는 저도 그렇지만 투자는 평생 가져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시점에 복귀를 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좀 실수했는지 더 나은 의사결정은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계기를 보고 아직 우리의 삶이 좀 길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후의 삶에서 벌어들일 투자를 위해서 노력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사실 부모 세대보다 못 살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술 발전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오늘 소개해 주신 그런 뭐 섹터라든지 종목 중에서 우리가 잘 투자한다면은 또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새로 출간하신 책 거기에서 이제 방금 소개해드린 그런 장기적으로 유망한 기업들 총 28개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네. 근데 오늘 뭐 영상에서 다룬 기업들은 그만큼이 안 되기 때문에 꼭 책을 한번 보시면은 또 IT 전문가께서 또 작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도 함께 공저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잘 보시면은 분명히 또 미래 부를 창출할 만한 좋은 투자 대상을 잘 발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용호 저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